미국 로키드 마틴, 레이시언 당황해. 대한민국 KF-21 전투기 AESA 레이더 전격 교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해군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능동 전자위상 배열 AESA A4 레이더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자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물론 자주 국방에 필요한 기술 자립과 방위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은 세계적 수준의 300W W급 S대역 질화갈륨 간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S대역은 2에서 4GHz 주파수 대역으로 군 레이더나 5세대 5G 이동통신, 무선랜, 블루투스 통신에서 쓰는 주파수대다. 질화갈륨은 반도체 소자로 쓰이는 실리콘, C보다 항복 전압이 3배 이상 높아 고전압에서 잘 작동하는 특성이 있다. 전기 신호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속도가 실리콘이나 탄화규소보다 빠르고 소자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고전압 전력 반도체의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갈륨 비소, 게스, 소자보다 전력 밀도가 7배 이상 높고 전력 효율이 높아 통신 시스템 효율 개선과 소형화에 더 적합하다. 전력 밀도란 단위 면적당 출력 세기를 뜻하는 단어로 전력 밀도가 높다는 것은 소형 반도체에서 높은 출력을 낸다는 의미다. 질화갈륨 소자는 이런 이유로 고출력을 내야 하는 군 레이더와 고주파 통신, 전기차용 전력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등 군사기술 강국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 집적회로 MMIC에도 적용할 수 있어 국산 전투기의 원활한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질화갈륨 전력 소자 부문은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 대다수 국가에겐 소자의 구매와 활용에 제한이 많았다. 연구진은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질화갈륨 고전자이동도 트랜지스터 HEMT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 소자를 개발했다. HEMT란 서로 다른 두 반도체가 만나는 접합계면에서 전자이동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활용해 특성을 향상한 트랜지스터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를 활용해 출력 전력 300W 전력 밀도는 1mm에 10W 이상인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울프스피드사가 개발한 1mm당 8.4W 수준의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성능을 보인다. 전력 밀도는 지정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력을 측정한 값으로 전력 소자 소형화에 따른 성능을 가늠하는 기준처럼 사용된다. 강동민 ETRI RF 전력부품 연구실장은 설계부터 공정과 측정, 패키징까지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 개발을 이뤄냄으로써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화갈륨 전력 소자 시장 전망은 밝다. 시장 조사기관 율 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질화갈륨 전력 소자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억 2천만 달러인데 향후 연평균 59%씩 성장하면 2027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진은 향후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출력을 강화하는 한편 5G 이동통신의 28GHz 대역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소자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방 레이더 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 일본의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2. KF-21 보라매의 눈 독자 개발 AESA 레이더 국내 시험 비행 착수. 국외 시험은 이미 완료, P737 개조한 항공기에 달아 성능 테스트 예정.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최첨단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에 대한 국내 시험 비행이 이번 달 시작된다. 이 레이더는 향후 전력화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탑재를 위해 독자 개발된 것으로 국외 시험에 이어 국내 환경에서 실전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중순쯤 AESA 레이더를 B737을 개조한 시험 항공기 FTB에 장착해 성능을 검증하는 국내 비행시험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KF-21 탑재용 AESA 레이더를 시험 항공기에 장착해 국내 환경에서 비행시험이 실시되는 건 처음으로 국외 비행시험은 지난해 실시됐다. 비행시험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안테나에 약 1000개의 소형 송수신 장치가 장착돼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이번 비행시험은 전투기 탑재용 AESA 레이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 개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총 50회 비행을 통해 62개의 항목을 테스트하게 된다. 공대공 모드의 탐지 추적 기능 및 성능 시험과 SAR, 합성 개구면 레이더, 영상 획득 등의 설계 검증을 진행한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KF-21의 탑재해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가 추진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국내 비행시험으로 KF-21 AESA 레이더 성능이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ED, 및 공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KF-21 AESA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 방안 논의 FA50 추가 확보 등으로 3에서 5년 단축. 우리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전투기를 조기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공군은 FA50 추가 확보, FX 2차 사업 추진, KF-21 초도 물량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노후 전투기의 교체 시기를 3에서 5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1월 공군의 F-52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했다. 연료도관의 구멍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진 가운데 40년 가까이 운용하고 있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군에서 운용하는 F4 팬텀, F5 제공호 등 노후 전투기는 100여 대에 이른다. 2000년 이후 발생한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37건 중 51.4%인 19건이 노후 기종에서 발생해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과 김병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방안보포럼, KODEF, 이 주관한 공군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 방안, 가 지난 5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여야 국회의원 공동으로 세미나 주최.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군의 4대 핵심 능력 강화, KF-21 AESA 레이더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현재 미래 작전 환경에서 5세대 전투기의 능력, T-50, FA-50 성능 개량, 한국형 전투기 생존성 극대화 성능 개량 방안 등 5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조진수 한양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4명이 지정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신원식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향후 5년은 우리 공군 발전의 골든타임이다. 정찰위 성과 LSAM, KF-21 전력화 등을 통해 공군이 하늘과 우주공간을 효율적으로 장악하고 활용하는 항공우주 역량을 제대로 갖춘다면 결정적인 전쟁 억제력을 갖게 될 것. 이라며 공군 전력의 발전,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김병주 국회의원은 안보에는 보수나 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며 세미나를 통해 노후 전투기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안보 환경은 엄혹하다. 며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공군력 강화 발전 방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현되어야 우리 안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FA50 추가 확보 FX 2차 추진 KF21 최초 양산 물량 추가 확보 필요.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소장은 공군 핵심 능력 강화 계획에 대해 전했다. 최 소장은 미래전을 주도하기 위해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강화,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확보, 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 지능형 전투지휘 통제체계 구축 등 4가지 핵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F5분의 -4위 대체 방안으로 첫째 FA50 양산 추가 확보를 들었다. 공군의 소요 결정 이전에 사전 조치로 FA50을 추가 확보하면 2023년부터 F5를 조기에 도태할 수 있다. 둘째, FX 2차 사업을 2023년 착수해도 2027-2028년에나 전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방안으로 KF21 최초 양산 물량 추가 확보를 제시했다. 최 소장은 올 7월 예정되어 있는 KF21 초도 비행 이후 최초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60대로 늘리고 후속 양산 물량을 80대에서 60대로 줄이면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며 3가지 방안이 추진될 경우 노후 전투기의 도태 시기를 현재 계획 대비 3에서 5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KF21 AESA 레이더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이광열 한화시스템 전무가 발표했다. 이 전무는 AESA 레이더 개발이 계획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성능도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 이라며 이번 개발에서 습득한 반도체 송수신 모듈, TRM 기술과 다양한 운용 모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통해 향후 항공기용 레이더 개발 및 성능 개량 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JR 맥도널드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현재 미래 작전 환경에서 5세대 전투기의 능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맥도널드 부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F-35 전투기 내부 무장 수용량 증가와 새로운 무장을 통합하는 성능 개량, 향후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계획 등을 설명했다. T-50 계열 항공기 성능 개량 진행되어야 다음으로 T-50 FA-50 성능 개량 방안에 대해 제작사인 KAI 조혜형 고정익사업실장이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조 실장은 T-50 FA-50 성능 개량을 공통 형상 및 무장 센서 성능 개량 등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전자 비행 제어 장치의 단종 문제를 해결하고 조종실 성능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내외장형 훈련 시스템 탑재, 연료 탱크를 개조해 임무 반경을 확장하며 기체기고를 점검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지 상충 도래피, GCAS, 공중충 도래피, TCAS, 자동자세 회복, 파스 등 조종사의 생존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장비를 탑재하고 공중급류 장치를 추가해 작전 반경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정밀 유도 공대지 공대공 무장을 추가하며 공대공 임무 확대를 위해 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조 실장은 T-50 계열의 성능 개량 사업은 주요 장비 단종 문제를 해결하고 4.5, 5세대 전술 입문 훈련과 FA-50 전투 임무 확대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며 개발 주기가 짧아진 항공전자 장비 등 구성품별 교체 주기 설정이 필요하며 최소 10년 단위 주기적 성능 개량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찬호 LIG 넥스원 연구개발본부장이 한국형 전투기 생존성 극대화 성능 개량 방안을 발제했다. 국찬호 본부장은 국내 운용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전자전 장비, 레이더 성능 개량으로 전투기의 생존 능력을 극대화해 공군의 완벽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돼야 한 목소리.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는 이주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원주 연세대학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김종태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등이 참여했다.